콜로라도, 번영과 관광, 그리고 기회의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웅장한 산맥과 분주한 도시들 뒤에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천막촌, 만연한 중독,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이것은 거의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탐험과 함께 콜로라도에 숨겨진 이면을 밝혀보세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현장을. 번영의 환상, 콜로라도의 이중 현실. 멀리서 보면 콜로라도는 현대 미국 번영의 상징처럼 빛납니다. 웅장한 산맥, 활기찬 도시들, 그리고 번창하는 산업들로 이루어진 낙원처럼 보입니다. 덴버와 볼더는 종종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인재와 관광객, 기술 창업가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반짝이는 외면 아래에는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친환경 커뮤니티 뒤편에는 위기가 골마가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 약물 중독, 인신매매가 만연한 현실이 그것입니다. 이 영상은 콜로라도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며 진보와 기회의 땅으로 찬사를 받는 이 주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 탐구합니다. 반짝이는 이미지 속에서는 스키 리조트와 번화한 도심이 비춰지지만 다리 밑에서는 천막촌이 점점 커져갑니다. 골목길에는 버려진 주사기의 악취가 가득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과 맞먹는 위험 속을 헤치고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재앙입니다. 콜로라도 사회 붕괴의 이야기는 번영이 심각한 방치와 공존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노숙 위기, 도시 중심지에서 농촌 지역까지 확산. 한때 덴버와 볼더의 도심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던 노숙 위기가 이제 콜로라도 전역으로 번지며 농촌 평야와 한적한 휴양지마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실시된 포인트 인 타임 카운트라는 연례 노숙자 인구 조사에서는 단 하룻밤 동안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1,000명이 넘는 이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덴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조차도 문제의 실제 규모를 크게 과소평가한 수치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모텔, 차량 혹은 붐비는 주택에서 지내거나 지인의 소파를 전전하며 공식 기록에는 잡히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콜로라도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실제 수가 공식 보고치보다 두세 배 많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위기의 인구 구성 변화입니다. 이제 노숙자는 더 이상 주로 독신 남성들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의 노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 임산부, 그리고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들이 과포화 상태의 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어도 학교에 다니려고 하지만 배고프고 씻지 못한 채 또 트라우마를 안고 등교하여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일선 대응자로서 외부 지원 없이 위생용품, 음식,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뒤에는 멈출 줄 모르는 경제적 압력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도시와 관광지에서 일하는 콜로라도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제 겨우 원룸 아파트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 주당 80, 90시간을 일해야 할 정도입니다. 임대료는 임금 상승률을 훨씬 초과해 폭등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에어비앤비 같은 당이 임대, 그리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을 이웃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주택 개발은 까다로운 용도 지역 제한과 지역 사회의 반대로 인해 가로막히며 주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강가,
자전거 도로, 도시보도 등을 따라 텐트촌을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쉼터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임시 거주지로 옮기기 위한 대기 명단은 수개월에 달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양지에서 일하는 요리사, 청소부, 호텔 직원들조차 차량이나 군 막사처럼 붐비는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앙의 규모는 임시 방편적 해결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허가한 노숙촌이나 임시 호텔 숙소와 같은 당위 대책들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존을 위한 성매매와 착취, 노숙 위기에 숨겨진 대가. 노숙은 단순히 거처를 잃는 것을 넘어 안전과 존엄,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빼앗아갑니다. 특히 여성, LGBTQ 청소년, 그리고 서류 미비 이주자들에게 생존이란 마지막 남은 자원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자원은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콜로라도의 노숙 공동체 내에서는 음식, 따뜻함 혹은 보호를 대가로 성을 거래하는 생존 성매매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미화된 성매매와는 전혀 다릅니다. 위험하고 모욕적이며 종종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안전한 잠자리나 따뜻한 식사를 얻기 위해 성을 제공하지만 그 결과 더 깊은 착취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보호자를 자처하는 나이 많은 남성들은 이들을 조종하여 복종과 의존을 강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인이나 연인에 의해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마사지숍, 트럭 정류장, 온라인 광고 뒤에 숨어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기도 합니다. 콜로라도는 동서해안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과 농업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최소 13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기록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물리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협박, 신분증 압류 또는 중독을 통해 심리적으로 얽매이게 됩니다.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를 맞이한 청소년들과 가족에게 버림받은 LGBTQ 청소년들은 특히 표적이 되기 쉽고 수년간 학대를 당하다가야 겨우 구조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법적 시스템,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종종 성매매, 마약 소지 혹은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되어 생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됩니다. 그들은 평생 따라다니는 경범죄 전과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취업과 주거를 얻는데 큰 장벽이 됩니다. 반면 시장을 조장하는 구매자들, 대개 중년의 중산층 남성들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약물 유행병, 펜타닐,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공중보건과의 전쟁. 콜로라도의 노숙 위기를 덮고 있는 또 다른 재앙은 치명적인 약물 유행병입니다. 이 위기는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이 거리의 마약시장 구석구석을 잠식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거의 2,000건에 달하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무려 9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펜타닐이 관련된 사망은 같은 기간 동안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심지어 가짜 알약에도 섞여 있어 약물 사용이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펜타닐을 섭취했는지조차
모른 채 호흡이 얕아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며 심장이 멈추기 시작할 때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현재 나르칸이라는 오피오이드 해독제가 도서관,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지의 카운터 뒤에 비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칸조차도 때때로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약물 유행 시절의 잔재로 여겨졌던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의 사용도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은 단순히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 소지품을 지키기 위해 혹은 배고픔을 억누르기 위해 메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메스 사용은 심각한 정신,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정신병적 증상, 공격성,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며 결국 사용자는 망가지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길을 잃습니다. 콜로라도에 위해 감소 노력, 바늘 교환 프로그램이나 안전사용 키트 제공 등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위기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장 지원팀은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해독센터는 대기 명단이 길게 이어지며 정치적 분열은 실질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독은 여전히 도덕적 실패로 여겨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사용 사실을 숨긴 채 혼자서 약을 복용하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합니다. 붕괴된 정신건강 시스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외면하는 구조. 약물 유행병이 매일같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동안 콜로라도에 붕괴된 정신건강 인프라는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조용히 골마가고 있습니다. 2023년 콜로라도는 정신건강 서비스 부문에서 전국 46위를 기록하며 정신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부 카운티에는 정신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예약하는 데는 최대 4개월이 걸리기도 하며 이 지연은 곧 안정과 위기 사이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미 신체 건강 문제로 과부하 상태인 응급실은 사실상 정신건강치료시설로 전락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는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몇 시간 동안 간신히 안정된 후 다시 거리로 내몰립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PTSD, 기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치료받지 못한 채 도시와 농촌을 떠돌며 증상은 악화되고 고립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틈새를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을 받아줄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체적 질병까지 더해집니다. 당뇨병, 심장병, HIV, 만성상처, 이 모든 것은 노출, 열악한 위생, 일관된 치료 부족으로 악화됩니다. 많은 노숙인들은 약을 제대로 보관할 공간이 없고 신분증이나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병원이나 클리닉을 찾더라도 이미 수용 한계를 넘은 시설들은 그들을 다시 거리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프고 더 약해지고 더 불안정해진 상태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정신건강 응급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찰이 사실상 정신과 대응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이렌과 수갑으로 정신적 붕괴 상황에 접근하며 치료나 약물 지원 대신 강제력으로 대처합니다. 그 결과 교도소가 콜로라도 최대의 정신 건강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실패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예산 삭감과 방치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 마비, 무행동의 대가. 콜로라도의 노숙, 중독, 정신건강 위기가 점점 더 눈에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응은 단편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미 있는 장기적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용도 지역 제한과 지역 사회의 반대는 저렴한 주택 개발을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임시 쉼터 프로그램, 허가된 노숙촌, 소형 주택 마을과 같은 선의의 노력들도 자주 수명이 짧거나 자금 부족 혹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힙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 대신 많은 도시들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보도를 따라 형성된 노숙촌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대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철거는 문제를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옮길 뿐이며 당사자들의 트라우마와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주 차원에서 위기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시도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금 지원은 일관성이 없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지역 주민 단체의 반발로 인해 가장 유망한 프로그램조차 무산되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법 집행 기관이 정신건강, 중독, 빈곤 문제까지 떠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전문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 역할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침체는 단순한 통치 실패가 아니라 도덕적 실패입니다. 콜로라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직면할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잊혀진 인구, 위험에 처한 아동과 노인. 콜로라도의 인도주의적 붕괴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피해자는 아동과 노인입니다. 이들은 종종 주목받지 못하지만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콜로라도 전역의 공립학교에서는 2,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노숙 상태이거나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배고픔, 트라우마,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자 역할을 넘어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의 역할까지 떠맡으며 식사와 위생용품, 그리고 최소한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뒤처지고 정신건강 문제에 더 취약해지며 착취, 약물 남용, 세대 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편 노인들도 고정된 수입으로는 점점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의료비가 겹치면서 많은 노인들이 모텔, 차량, 텐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관절염, 심장질환,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숙은 이들에게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평생 기여해온 존엄마저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매일 폭력, 악천후, 건강 악화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만 탈출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 두 집단, 아이들과 노인들, 은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가장 어린 이들과 가장 나이 든 이들이 이토록 깊은 고통 속에 방치되는 주는 단순한 실패를 넘어 붕괴된 상태입니다. 절망의 순환, 복잡하게 얽힌 위기의 고리. 노숙, 성매매, 약물 중독, 정신질환은 서로 얽혀있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부추기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절망의 그물망 속에 가둡니다. 노숙은 종종 생존을 위한 성매매나 약물 사용으로 이어지고 중독은 다시 안정적인 주거나 고용을 막아 이러한 순환을 계속 이어갑니다. 정신질환은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면서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을 더욱 고립과 위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위기의 한 부분만을 따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주거를 마련하더라도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물 남용을 억제하려 하면서도 노숙이나 착취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 문제들을 부추기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간과하게 됩니다. 콜로라도의 위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포용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임시 방편이나 분리된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합니다.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위해 감소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사회적 주변부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의료 제공자, 법집행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노숙, 중독, 착취에 직면한 개인들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공유하고 전문 지식을 결합함으로써 콜로라도의 지역사회는 더욱 효과적이고 따뜻한 대응 방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콜로라도의 또 다른 현실을 새롭게 보여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세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